안녕하세요. 연애 작가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강연까지 왔네요. 쉴 새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좀 빠르게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좀 말이 빨라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1강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총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쭉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처음에 출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획 출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 출판하면 출판사에서 미리 기획하여 작가를 섭외하고 기획에 맞는 작품을 써달라고 요청하여서 출판사에서 모든 기획, 편집, 인쇄, 그다음에 홍보, 유통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획 출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 혹시 출판 어떤 출판이 있었나 기억나시나요? 네, 반기획 출판이죠. 작가가 원고를 투고하는 겁니다. 저도 했던 방식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이 원고들을 잘 모아서 나와 결이 맞는 출판사를 찾아서 원고를 꼭 투고하세요.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이 작가님 글 너무 좋은데 우리 출판사랑 맞을 것 같아. 연락이 옵니다. 물론 10군데 보내면 10군데 다 거절의 메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30군데 보내서 30군데 다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 똑같은 메일을 줍니다. 저도 많은 거절의 메일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작가님의 글은 무척 좋으나 저희 출판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꼭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꼭 출가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이런 이런 비슷한 멘트가 있어요. 꼭 그런 옵니다. 저는 제가 계속 강연하면서 이병률 작가님 얘기를 했었는데 이병률 작가님이 달 출판사 편집장님이기도 하세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다 보니까 저하고 결이 무척 맞는 거예요. 달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이 저랑 제가 쓰는 글하고도 되게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고를 써서 제가 좀 서툴었죠.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글쓰기 실력도 많이 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엄청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도전도 많이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저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달 출판사와 제가 뭔가 색깔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반기획 출판으로 이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싸늘한 메일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상처받는 정말 뭐 출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일이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병률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메일 내 받은 메일함 들어갔는데 이병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언제 이병률 작가님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을까? 해서 보니까 제가 달 출판사에다 보냈던 그 메일에 다 싸늘한 답변이 이병률 작가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꽤 오래 지나서 알은 건데 이제 이분이 따뜻한 글을 쓰고 작가로서도 무척 좋으신 분이지만 편집장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하루에도 유명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백 건의 원고 투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고들을 다 검토하고 일일이 답변을 정직하게 막 이렇게 장문의 메일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출판사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틀에 정해진 멘트를 다 답변을 보내겠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상처를 받죠. 거절의 메일을 받으면.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병률 작가님도 혼자가 혼자에게 그 책에서 보면 거절의 메일을 정말 많이 받아보기를 권유한다. 그리고 신춘문예에서 계속 떨어져 보기를 권유한다고. 그래야 성장을 하고 내 글이 나아지고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내 글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다고 이병률 작가분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배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유명한 스테디셀러 이철환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수많은 거절의 메일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반기획 출판을 노려서 원고 어느 정도 써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보내면 역시나 거절의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포기하시지 마시고 글 쓰셔서 원고를 많이 모아놓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신춘문예에도 내보시고 그리고 반기획 출판으로 원고 투고도 해보시고 거절당한 원고를 다른 출판사에 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수정해서 보내세요. 아셨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출판사가 안 받아주네? 이 출판사 말고 다른 출판사에 똑같이 원고 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거절을 당했으면 나의 글이 어딘가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출판사와 결이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절받았던 원고를 수정을 꼭 한 번을 하세요. 조금 단어 하나를 고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순서 하나를 뒤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타 하나를 발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 다시 수정을 하시고 다른 출판사에 보내시면 여러분의 원고가 그렇게 거절을 통해서 점점점 완성된 원고가 돼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기획 출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의 원고 투고와 좋은 작품을 발굴 후 작가와 협의하에 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 출판사에서 편집, 인쇄, 그다음에 홍보, 유통을 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출판사와 반드시 보완하고 협의하에 원고가 수정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작가로서 프라이드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편집자와 이렇게 너무 부딪히지 않고 어느 정도 내 원고를 수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투사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이거는 내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문장을 꼭 넣어야겠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출판사에서 이렇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의를 했을 때 다듬어 보시면 여러분의 원고가 더 훌륭하게 되기 때문에 편집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비 출판 말씀드렸죠. 작가의 원고 투구를 통해서 역시 원고가 있어야 되고 원고를 투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편집, 디자인, 인쇄, 홍보, 유통비를 작가에게 받아서 진행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 내 책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작가의 원고가 준비된 원고여야만이 출판사에서도 자비 출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가는 인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작가에게 받는다는 얘기죠. 자비 출판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런 글 대충 써서 보내지 않아요. 충분히 수정하고 작성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예쁜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독립출판이라고 해서 또 자비출판과 독립출판을 조금 처음에 헷갈려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제 수업을 잘 들어오신 분이라면 독립출판에 대해서 이제 좀 윤곽이 잡혀가실 것 같아요. 자비출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출판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획, 원고 작성, 출판 등록, 편집, 디자인 교정, 교열, 인쇄, 홍보, 유통, 관리, 정산도 꽤 어렵습니다. 제가 한 20군데에서 30군데 책방에 제 책들을 보내놨는데 책방마다 정산해주는 날짜가 다 달라요. 어떤 책방은 6개월에 한 번 정산해주는 책방도 있고요. 어떤 책방은 다 팔리면 즉시 뭐 정산해주는 책방도 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산하는 책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100군데의 책방을 입고를 해놨다면 이 100군데의 그 특색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겠죠. 작가가 글을 써야 되고 작품에 몰두해야 되는데 어느 책방에서 내 책이 2권 팔렸는데 정산을 해줬네 안 해줬네 이런 것 때문에 또 골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대행해주는 이런 파트별로 대행해주는 부분들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므로 많은 시간과 정보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어설픈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난 그래도 책 표지 디자인만큼은 정말 전문가답게 하고 싶어 하면 책 디자인만 또 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교정, 교열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어렵죠. 그럼 교정, 교열만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적인 추가 비용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 추가 비용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내가 다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인쇄비 정말 종이값하고 인쇄비만 내고 싶다 하시면 네, 얼마든지 책값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인쇄소도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면서 견적을 보고 상의를 하고 하면서 나와 또 맞는 인쇄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독립출판의 매력은 하고 싶은 어떤 형태와 모양 원고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독창적 개성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저와 이렇게 8강까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지금쯤은 이제 마음을 정하셨을 테고 어느 정도 글도 쓰셨을 테고 나는 소설을 쓰고 싶다. 나는 에세이를 쓰고 싶다. 나는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시를 쓰고 싶다라고 처음에 제가 1강, 2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글과 비슷한 책도 분명히 제가 과제를 냈으니까 찾아보셨을 테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나는 해봐야겠다. 저와 이 강연이 끝나더라고 하더라도 이 틀을 유지하셔서 계속 그 원고를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연습할 때 특정 인물을 정한 후 그 사람을 묘사하는 짧은 글쓰기를 해보라고 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프로필 쓰기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처음에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 아닌 뭐 이순신 장군이나 부모님이나 내 친구나 가족을 썼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쓰는 거 프로필 쓰기 연습을 했죠.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쓰셨나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도 여러 개 쓰시려면 여러 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책을 한 권만 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그리고 뭐 내가 소책자를 낼 수도 있고 꼭 책을 안 내더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은가? 나는 왜 글을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가? 글을 쓰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프로필 쓰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글을 쓰고 싶은 이유 그리고 내가 왜 글을 쓰는지 내가 막 아팠던 이야기들을 글을 쓰면서 그래 맞아 나는 이랬지 이런 것들을 털어내 버리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또 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게 주변에서 글감 찾기를 해봤어요. 무작정 글을 써보세요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제 앞에 지금 시계가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아무거나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색깔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서 글감을 찾아봅니다. 저는 시계가 보이니까 오늘 시계라는 단어를 놓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시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글이 나올까? 맞아. 시계. 우리 인생의 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 계절의 시계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하루 인생에 24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앞에 뭐 초록색 화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 화분은 아직 초록색이에요. 겨울이 되면 보통 나뭇잎을 다 떨구고 이 초록색 잎사귀들이 다시 겨울 월동 준비를 할 텐데 저 화분은 아직도 푸르러요. 왜 푸를까요? 따뜻한 공기 실내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서 푸르네요. 뭔가 주인의 케어를 받았겠죠. 아니면 저 나무는 사시사철 월동 준비를 하지 않는 나무니까 그런 것과 연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충분히 글들을 확장해서 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뭐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글을 쓸 수 없다면 주변에 둘러서 아무거나 찾아서 글감 단어를 적어놓고 그거를 한번 확장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우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글귀, 문장, 단어 등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노트에 또는 노트북에 적어보시면 그것들이 계속 연계돼서 문장으로 이어지고 또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게 좋아하는 문구를 이용해서 확장된 글쓰기를 했었죠. 제가 6가지 문장을 줬었는데 이병률 작가님의 책에 들어있던 소 제목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따뜻하게 만든 이유,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대로, 들여다보고 싶은 너머의 안쪽. 다음, 하루에 한 번 가슴이 뛴다. 바람이 통하는 상태에 나를 놓아두라. 마음이 급속히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6문장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셨다면, 아니면 6문장이 다 마음에 드셨다면 이 문장에서 확장돼서 글쓰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 쓰셨나요, 여러분? 정말이죠? 프로필도 쓰셨고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지만 꼭 쓰셨으리라고 믿어요. 정말 글쓰기를 쓰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일 테니까 성실하게 과제도 수행하실 것 같아요. 한번 지금 못 썼다면 요 6가지 문장 중에 한 개라도 오늘 다시 이 8강을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이 있다면 오늘 하루 종일 그 문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확장된 글쓰기를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가사를 시처럼 읽어본 후 노래 감상하겠죠. 저하고는 바라만 본다라는 노래 가사를 읽었는데요. 제가 또 과제를 드렸었죠. 주변 친구한테 이렇게 가사를 읽어주고 노래 감상해보고 노래 개사해보기.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개사한 거야 어때? 하면서 글을 읽어줘 보라고 했어요. 가사와 에세이의 그 개사를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개사를 시킨 이유가 가사와 에세이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명백하게 나눠지거든요. 개사를 해보면. 시 같으면서도 에세이 같으면서도 뭔가 또 상징적이면서도 뭔가 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참 노래 가사와 또 에세이가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개사를 한번 또 해보시면 많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 보면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글그램이라는 어플을 소개해 드렸고요. 아이폰에서는 이 어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 외에 다른 분들은 이 어플을 깔으셔서 내가 찍은 사진에 내가 쓴 글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는 작업도 요즘 책은 단순하게 정말 글밥만 있는 책들이 많지 않아요. 소설도 그렇고 요즘은 시각화된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진도 들어가면 좋고 색깔이 들어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여러분의 손글씨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글을 더 공감되게 하고 내가 쓴 글을 이렇게 소통하게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포토샵이나 인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을 할 수 없지만 글그램이라는 이 작은 어플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내 책의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작게나마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동네 책방들을 검색해 보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동네 책방을 찾아서 매너를 지키면서 책방을 이용해 주신다면 물론 매일 책방에 갈 때마다 책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책방에 가서 책을 사는 날도 있고 안 사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 강연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책방 주인이 4시간 5시간 혼자 쓸쓸하게 책방을 지키고 있을 때 손님이 들어오면 그분도 참 기쁘겠죠. 하지만 꼭 지켜야 될 매너는 그 책방에 가서 핸드폰으로 그 책을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책을 정말 구매하고 싶으면 그 책방에서 사진 찍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서 나중에 구입하세요. 굳이 그 책방에서 그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중에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책이 있었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 괜찮다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책을 정가를 주고 도서정가제대로 정가를 주고 구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강 다양한 책 출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양한 출판 축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출판 문화, 다양한 책의 형태, 그 다음에 출판 축제를 소개를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강연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이런 다양한 출판과 관련된 일들도 알게 되겠구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보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지, 이것이 원래 궁극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글쓰기 강연은 아니니까. 꼭 글쓰기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같이 여러분과 같이 쓴 글을 점검해드리고 체크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글쓰기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판 축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독립출판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 축제는 첫 번째 퍼블리셔스 테이블이고요. 그냥 기존 출판 축제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 축제는 서울국제도서전이라고 합니다. SIBF 올해도 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삼성 서울 코엑스에서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는 코로나19가 한참 너무 심해서 밀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되고, 작년에는 우리가 시행착오가 참 많았잖아요. 코로나19를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퍼블리셔스 테이블도 처음에는 코로나19가 2월 달쯤에 이제 이렇게 터지면서 좀 한두 달 미루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런 출판 축제들이 한두 달을 미뤘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달 밀렸는데 또 터지고 해서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결국은 또 온라인으로 하고, 올해는 조금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같아서 현관문도 못 열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과연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는데, 우리는 어느새 또 이렇게 적응을 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강연이 다 끊기고 수업이 다 취소가 되면서 이제 독자들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몇 달 뒤에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작가님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온라인의 또 장점만 또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또 좋은 면들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출판 축제에 보면 퍼블리셔스 테이블, 여기 혹시 PPT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 11일에서 10월 17일로 잡았다가 이게 검정색 선으로 그었죠. 계속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5일에서 또 11월 1일. 원래 이것도 계속 연기가 된 거예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연기가 되다가 결국은 작년에 11월 5일날 그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자 해서 퍼블리셔스 테이블은, 이 독립출판 축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축제를 뭐 몇천 명이 모이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20년이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월 7일 수요일까지 상품 정보 등록 마감을 해주세요. 상품 입고를 마감을 해주세요. 책을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책을 소개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퍼블리셔스 테이블에 나는 매일 살생부를 기록한다라는 이 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출판 축제를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2019년의 모습이에요. 2019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창작자만 600여 명이 모여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디뮤지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사람이 많죠. 창작자만 600명, 작가만 600명.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는 분은 더 많았겠죠. 혹시 PPT에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디뮤지엄 이 건물 앞에 사람들이 독립출판 축제인대로 이렇게 줄 오픈하기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2019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독립출판 축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하는 출판 축제거든요. 정말 다양한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600여 명의 창작자가 모였는데 이곳에 정말 어, 참가를 하면 내 책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사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고 싶은 책도 너무 많고 특이한 책도 많고 정말 영감을 주는 작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가들의 축제죠.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개성 넘치는 작가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독립출판 말고 기존 출판으로는 서울국제도서전이 가장 크게 하죠. 그래서 2019년에는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저도 갔었거든요. 2020년은 역시 서울국제도서전 원래 6월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계속 미뤄지다가 10월까지 갔어요. 그래서 10월 16일 날 작년에 했네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금 반반 섞어서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오프라인을 조금 더 많이 해줬어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삼성 코엑스에 모이는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불과 2년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말 그대로 국제도서전이에요. 세계 각국에 있는 출판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이 책 국제도서전에서도 인지도 있는 작가들을 모델로 내세웁니다. 여기 손흥민 선수 보이시죠? 손흥민 선수 몸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책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워낙 이제 뭐 서울 국제도서전이니까 손흥민 그분의 인지도를 위해서 이분이 모델로 나섰네요. 그 다음에 여기 송은이 그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초엽 작가님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작가분들 이렇게 모델도 하기도 하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2019년 제가 갔을 때거든요. 여기 줄 서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몇백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지금 아직 입장 전이에요. 티켓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코엑스 들어가려고 정말 몇백 미터를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네, 이랬네요. 2019년 모습이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다 온라인을 했고 올해도 온라인 오프라인 반반 했지만 오프라인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출판사들을 초청을 하고 책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출판사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서 축제를 합니다. 저도 정우성 작가님이 이때는 메인으로 오셔가지고 정우성 작가님과 이렇게 한 컷 찍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정우성 작가님 맞아요. 판넬이에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제가 카메라에 여기 제 카메라로는 클로즈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가지고 방송국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 방송국 카메라 안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정말 개미 머리만하게 보이는 분이 정우성 작가님인데, 네, 이분의 책을 이날 뭐 미리 예약해서 뭐 받으면 사인 200명인가 사인 받고 사진도 찍어준다고 하는데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판넬하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시고 북토크 하시고 그대로 보디가드들한테 쌓여서 그대로 나가셔서 바로 뉴스 촬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걸 봤는데 의상 안 갈아입고 여기서 북토크 했던 의상 그대로 시간이 타이트했는지 바로 그 의상 입고 바로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민에 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라고 난민 관련된 책을 내셔서 2019년에 초대가 돼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렇게 북토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에 또 국제도서전에서 혹시 문학자판기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수업을 듣는 분 혹시 문학자판기 보신 분 계실까요? 이거 설명만 하려도 1시간은 걸리는데 문학자판기 말 자체로 자판기에서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긴 글, 짧은 글 누르면 긴 글이 나오고
긴 글 누르면 긴 글이 나오고 짧은 글 누르면 짧은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처럼 이걸 고안을 했는데 저희 같이 독립출판하던 어떤 작가가 2018년 국제도서전에서 이 문화자판기를 한번 선보이자 해서 저도 여기 같이 제 작품을 냈거든요. 두 번째 시선.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무슨 일반 도서관이나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서 이 자판기를 많이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 꽤 제가 수업할 때 여쭤보니까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학 자판기는 무료로 배포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이 없는 글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작가들한테 동의를 받았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윤동주 시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작권이 이제 다 풀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음 초창기 할 때 그런 걸 위주로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가분은 여기 문학 자판기에 실으면 한 컷당 인세 얼마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인 작가였기 때문에 내 글을 한 번이라도 더 소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인세 뭐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이 국제도서전에서 내보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학 자판기를 뽑으려고 200명씩 줄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SNS에서 제 작품을 뽑아서 이렇게 다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가셨던 분이 문학 자판기에서 나 이거 자판기 뽑았다 하고서 해줬는데 제 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선 연애 이렇게 해서 글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많이 홍보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문학 자판기 원래 이렇게 동영상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동영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문학 자판기가 무엇인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 이거 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긴 글도 있고 짧은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1강부터 마지막 강연까지 이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 출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고 기획출판, 단기획출판, 자비출판, 독립출판 그래서 강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독립출판이 무엇인지 곳곳에 강연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독립출판이 자비출판과 어떻게 다른지 제 강연을 쭉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조금 이 독립출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이 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글을 쓰시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놓고 써보는 거, 내 프로필 써보는 거, 그 다음에 주변에서 글감 찾아서 써보는 거, 어떤 소주제 제목, 책의 제목을 놓고서 떠오르는 문장을 놓고서 연계해서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노래 가사 개사해보기 이런 4-5가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실력이 조금은 늘지 않았을까 한번 믿어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조금 제 강연을 8강까지 쭉 들으시면서 글쓰기 수업이 실력이 조금 늘으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이런 출판 문화 축제나 다양한 책의 형태나 동네 책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책방을 찾고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을 가까이 하고 글 쓰는 작가로서 앞으로 혹시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책을 출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8강까지 1강에서 8강까지 달려왔는데요.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한 부분 이해 잘 못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쓰신 글들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서 또 출간이 되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의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제 책들을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사서 읽어주시고 동네 책방도 방문하셔서 책도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건강하시고요. 예쁜 글, 아름다운 글, 그리고 치유되는 글, 그리고 행복한 글 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